2026년 3월 15일 광주 페퍼 스타디움. 참 쉬웠던 내시즌 만년 약팀 페퍼와의 경기. 팀이 부진에 빠졌을 땐 페퍼를 만나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다른 팀들은 페퍼와의 만남을 좋아했지만 그것은 페퍼에게 굴욕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길고 어두웠던 최하위의 터널. 승점 자판기라는 치욕적인 별칭을 벗어나 이제는 어느 팀도 만만히 볼 수 없는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창단 이후 단 한 번도 순위표의 가장 낮은 곳을 벗어나지 못하며 조롱과 동정의 대상이 되었던 페퍼저축은행이 드디어 탄탄한 전력을 갖춘 경쟁 상대가 된 것입니다.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천적 정관장을 세트스코어 3대1로 완파하며 구단 역대 최다 16승과 승점 47점이라는 기록으로 페퍼저축은행은 다음 시즌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랭픽스는 페퍼저축은행이 거둔 최종전에서의 유종의 미와 앞으로 페퍼가 해결해야 할 4가지 과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굴욕의 4년 승점 자판기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최후의 일전. 지난 4시즌 동안 페퍼저축은행은 절대적인 약팀으로서 상대 팀들에게는 언제든 승점을 챙겨갈 수 있는 보너스 맛집으로 여겨졌고, 기록적인 연패 행진 속에 배구 팬들의 안타까움과 비판을 동시에 받아내야 했던 굴욕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창단 이후 승리보다 패배가 익숙해진 팀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은 패배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 레전드 미들블로커 출신 장소연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팀의 체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 감독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비록 우리가 목표했던 봄 배구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거둘 최다승 기록은 우리 선수들이 앞으로 배구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자부심이자 훈장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선수들의 투혼을 독려했습니다. 비록 최하위로 밀려난 정관장이었지만 고희진 감독 역시 팬들을 향한 마지막 예의를 강조하며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해 만만치 않은 정면 승부를 예고하며 경기장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조이 박은서 쌍포 화력쇼와 박사랑의 조율. 경기는 시작부터 한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이었습니다. 1세트 초반 페퍼는 정관장의 거센 공세에 밀리며 한때 역전을 허용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페퍼의 뒷심이 빛났습니다. 16대 16 상황에서 시마무라의 결정적인 블로킹으로 흐름을 바꾼 뒤 박은서의 날카로운 서브 득점이 터지며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22대 23으로 뒤진 위기의 순간 시마무라의 득점과 박은서의 단독 블로킹으로 재역전에 성공한 페퍼는 결국 시마무라의 마지막 블로킹으로 1세트를 극적으로 가져왔습니다. 2세트는 그야말로 조이 타임이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조이는 부상 부위가 무색할 만큼 압도적인 타점으로 정관장의 코트를 폭격했고 25대 14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상대를 무력화했습니다. 박사랑 세터 역시 조이와 시마무라를 번갈아 활용하는 영리한 볼 배급으로 상대 블로커들을 따돌렸습니다. 비록 3세트에서 박은진을 앞세운 정관장의 반격에 리시브가 흔들리며 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4세트 17대 17 동점 상황에서 박은서의 연속 강타와 조이의 결정적인 오픈 공격이 터지며 마침내 16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조이가 30득점, 박은서가 18득점을 합작하며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전 경기 출장 박은서와 팀 전력의 발전. 장소연 감독은 경기 후 소감에서 은서가 이번 시즌 가장 많이 성장했다며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고질적인 부상으로 매 시즌 고전했던 박은서가 이번 시즌 36경기 전 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확실한 주포로 거듭났다는 점은 페퍼에게 가장 큰 소득입니다. 또한 주전 세터로서 많은 승리의 순간을 경험한 박사랑은 경기를 운영하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비록 봄 배구의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지난 4시즌의 암흑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경기력과 끈질긴 수비 집중력은 페퍼저축은행이 더 이상 약체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장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리시브를 꼽았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릴 때의 연결과 어택 커버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 정교함을 갖춰야만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냉철한 자기 객관화였습니다. 발전된 모습 뒤에 주어진 4가지 과제. 하지만 페퍼의 발전을 다음 시즌에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4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선수들과의 재동행 여부입니다. 이날 30득점을 책임진 조이와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준 시마무라와의 재계약은 팀 전력의 근간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입니다. 장 감독은 두 선수 모두 계속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강한 신뢰를 보냈지만 연봉 협상과 구단의 예산 등 현실적인 벽을 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 FA 또는 이적 시장에서의 과감한 승부수입니다. 올 시즌 내내 페퍼의 발목을 잡았던 리시브 라인을 보강하기 위해선 확실한 리베로 전력이나 수비력이 검증된 아웃사이드 히터의 영입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주장 고예림의 완벽한 부활과 효율적인 기용입니다. 수비와 멘탈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고예림이 차기 시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소화하며 팀의 밸런스를 잡아주느냐가 전력 안정화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부상 여파를 완전히 털어내고 전성기의 기량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인 박정하 선수에 대한 구단의 결단입니다. 이제 팀 내 최고 연봉자인 박정하와의 FA 계약이 종료됩니다. 전성기 시절의 클러치박의 위용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동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만약 동행한다면 이름값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나긴 굴욕의 터널을 지나 다시 뛰는 페퍼의 심장. 이제 2025-26 B리그 정규리그 페퍼의 여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탈꼴찌라는 성적을 넘어 팬들에게 더 이상 희망 고문이 아닌 희망적인 기대를 남겼습니다. 4년의 굴욕적인 시간을 견뎌낸 선수들은 이제 패배자가 아닌 승자의 기억을 안고 가장 치열한 비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주체 변경과 연고지 이전 가능성 등 구단 안팎의 거대한 변화가 예고된 시점이지만 이날 광주 페퍼 스타디움 코트 위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투지는 다음 시즌 더 높은 곳을 향한 비상을 기대하게 합니다. 더 단단해진 멘탈과 정교한 기술로 무장할 페퍼저축은행의 내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랭픽스는 언제나 배구 팬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랭픽스와 함께해 주세요.